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라디오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절제의 성공학이고요. 미즈노 남보쿠의 절제의 성공학. 네, 이 책이고요. 제가 전에도 이렇게 읽어드렸었고, 오늘도 이 절제의 성공학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하고 답변을 제가 몇 개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어야 다시 찬다. 저는 젊을 때 크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전부터 해마다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크게 부자가 됐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손실이 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변이에요. 당신은 젊을 때 이미 복을 다 받았소. 하늘로부터 받은 복이 더 이상 채울 곳 없이 다 차버렸던 것이오. 복이란 가득 차면 줄어드는 것이 있지요.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이라오. 스스로 줄이지 않으면 하늘이 자연스럽게 복을 줄이게 되어 있소. 당신이 본래 가난할 때의 마음을 잊고 교만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오. 자수성가하고도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더욱더 큰 복을 불러들였을 것인데 안타까운 일이오. 오직 만물을 낭비하지 않고 엄중히 절제하시오.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한다면 다시 번성할 수 있을 것이오. 여기서 요점은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초심을 잃지 않고 만물을 낭비하지 않고 그래야 그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재물을 우리가 빛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재물을 모으면 분명히 거기엔 남의 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난들이 모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은 게 있으면 분명히 내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나눠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그 호화로운 생활이나 이런 거를 저 좀 멀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가 나누면 돌아온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겨우 먹고 살 만큼 재물을 모았습니다.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도 겨우 먹고 살 만큼밖에 지금 모으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답변은요.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그릇 크기가 조금씩 다른 법이지요. 이 그릇이 작게 태어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도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절제를 지키고 자신이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절제를 지키고 자기가 얻은 이익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면 이것들이 천지에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찬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점차 자신의 성공 그릇을 늘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눈 복이 다시 돌아와서 유복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득 찬 거는 내가 복을 많이 베풀면 그 복들이 가득 차서 반드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늘 절제를 지키고 그렇죠. 재물을 많이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절제를 지키고 자신이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이라고 합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사람마다 이것도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마다 그 그릇에 따라서 똑같은 책을 봐도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요. 해석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저의 생각을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제가 읽어드리는 걸 들어보시고 여러분 나름 본인의 가치관에 맞게 생각해서 취할 건 취하시면, 그래서 뭐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부는 가난이 모여서 된다. 이거에서 이런 명제로 되어 있어요. 부는 가난이 모여서 된다. 질문이에요. 저는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하여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큰 재물을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지키면서 키워나갈 수 있냐. 그래서 돈이란 게 버는 능력이 따로 있고 지키는 능력이 따로 있고 돈을 불리는 능력이 또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가 가난함을 알면 재물의 시작과 끝을 다 아는 사람이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함을 알면 재물의 시작과 끝을 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재물의 시작은 가난할 때 이제 재물을 모으기 시작할 때니까 가난할 때겠죠. 그 다음에 재물의 끝이라는 건 이제 부유한 사람이 됐을 때. 그래서 그 부자가 가난함을 알면 그 재물의 처음과 끝을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일이 없대요. 이렇게 복을 불러들인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인자하고 윗사람에게 공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가세가 기우는 일은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가세가 기우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부귀는 사방에 가난이 모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고 부귀한 사람이 적은 이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이 부귀의 근본이니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난함이 그 근본임을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귀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미천함을 근본으로 합니다. 임금도 자신보다 미천한 신하가 임금으로 깍듯이 모실 때 울고든 임금이 되며 가난한 백성이 자신의 근본임을 잊지 않는 임금에게 환난은 없습니다. 항상 위아래 구별 없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은 절제를 위해서 술을 금하고 있다 해도 아랫사람들까지 똑같은 절제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절제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절제를 하려고 술을 금하고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들까지 똑같이 절제를 시켜서는 안 된대요. 절제는 오직 자신만, 자기에게만 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아랫사람에게 음식을 베풀더라도 자신은 새끼 식사 외에는 먹지 않는 절제 생활을 하면 지금보다도 더 크게 가운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음식을 베풀거나 이렇게 할 때도 본인은 새끼 식사 외에는 더 먹지 않는 그런 절제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부자가 된다는 거죠. 가운을 일으키게 된다는. 그래서 부는 가난이 모여서 된다는 거. 이거를 알면 망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작은 돈도 허투루 쓰지 말고, 그쵸?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말아라. 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요 명제 검소와 인색은 다르다. 요거에 대해서까지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평소 검소하게 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보고 인색하다고 놀리며 시간이 갈수록 아랫사람들도 다스리기 힘들어집니다. 검소한 생활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평소에 검소하게 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소하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인색하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아랫사람들을 자기는 다스리는 것도 힘들고 아랫사람들을 다스리기 힘들다는 얘기는 아랫사람들도 이 윗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게 힘들겠죠. 검소한 생활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네, 이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신의 검소함은 인색을 그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흉한 것이요. 검소함이 인색을 그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흉한 것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검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요. 진정한 검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검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낭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검소함이라는 거, 검약, 이거는 자기한테 그걸 해야 된다. 자기한테만 그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본인에게. 소인들은 검소하게 산다는 핑계로 아랫사람들의 몫까지 아끼고 또 세상 인정상 내야 할 금전조차 내지 않으며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일전 한 푼도 쓰지 않소. 이것을 어찌 검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남도 도와주지 않고 줘야 되는 돈도 안 내고 뭐 검소하게 산다는 핑계로 아랫사람들의 몫까지 자기가 아끼고 이런 건 검소한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욕심하고 인색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좋지 않은 길로 이끈다는 거죠. 이런 인색함은.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다 검약과 인색을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니 당신은 앞으로 검약하지 않는 것이 나을 듯 싶소. 검소함과 인색함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럴 바에는 검소하지 말아라 이 얘기인 거죠. 앞으로는 아랫사람에게 인색함을 강요하지 말고 오로지 스스로 만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자신과 주위를 다스려야 하오. 앞으로는 아랫사람에게는 인색함을 강요하지 말고 네, 오로지 스스로 만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자신과 주위를 다스려야 하오. 그러니까 검소와 인색함과 검소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검소하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오로지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남들에게는 그 인색함을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천지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 절제를 지키시오. 그래야만 위아래 구분 없이 서로 참다운 검약을 지켜 큰 뜻을 이룰 수 있소. 이와 같이 절제와 겸손을 지켜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현인으로 우러러보게 될 것이오. 그래서 이 검소를 자기 스스로 실천하고요. 그리고 남들에게 그 검소함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색함을 기본으로 둔 그런 검소함, 정말 써야 되는 거 안 쓰고 다 아랫사람에게 줄 돈도 아끼고 이런 거는 검소함이 아니라는, 그래서 검소함과 인색함의 그 차이가 뭔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검소와 인색은 다르다 이 부분도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읽었던 글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절제 성공학 책은 제가 꾸준히 이렇게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